안녕 얘들아, 해나쌤입니다. 잘 보이나요? 오늘은 삼국시대를 할 건데 오늘부터 삼국시대는 이제 우리가 건국신화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건국신화부터 이제 살펴볼 거야.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보고 또 우리가 그 삼국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 가야국 있지, 그지? 가야국까지도 건국신화부터 우리가 알고 이제 시작을 하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부여에 있던 주몽이다. 부여의 주몽, 부여의 그때 그 시대 이제 금화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길을 가다가 그 길거리에서 돌을 맞고 있는 유화 부인을, 유화를 이제 데려서 궁궐로 데려가게 된다. 근데 그 유화가 이제 알을 낳아요. 알을 낳고 그 알을, 사람이 알을 낳는 것 자체가 되게 불경스러운 일이었어, 나 그지?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됐어. 그래서 그 알을 이제 버리게 된다. 근데 그 알에서 이제 태어난 아이가 이제 주몽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주몽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 왜냐하면 활을 잘 쏘는 아이였고, 그 다음에 금화왕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의 시기를 받았다고 보면 된다. 주몽이 커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뭐지, 그 금화의 이제 왕자들이지, 그지? 왕자들이 주몽을 해치라는 걸 알게 돼. 그리고 주몽은 그, 그러니까 처자식이지, 그지? 부인과, 임신한 부인과 유아 부인을 그 부여국에다가 거기 놓고 이제 주몽만 자기를 따는 신하들과 함께 이제 졸본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토착 세력과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고구려를 건국하게 된다. 이게 이제 고구려 건국 신화가 되는 거야. 그리고 졸본 지역은 압록강 위쪽 지역이다 얘들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고구려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구려는 이제 백제의 건국과 연관이 돼. 왜냐하면 고구려에서 주몽이 그 뭐지 소소녀라는 분과 이제 결혼을 하는데 다시 결혼을 하게 돼요. 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들을 낳게 돼. 그 아들이 첫째가 이제 비류고 둘째가 이제 온조가 된다. 그런데 그 내가 그랬잖아. 부여에서 도망쳐 나올 때 부인이 임신한 상태였어. 그리고 그 부인의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서 졸분으로 오게 된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고구려의 둘째 왕 유리왕이 되게 돼. 그 이제 비류하고 온조는 당연히 이제 왕자리를 계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유리가 오면서 왕자리를 이제 비켜줘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 비류하고 온조 그리고 소소녀 어머니가 소소녀였거든. 그 소소녀가 이동을 하게 된다. 어디로 이동하냐면 남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남쪽으로 이동해서 온 곳이 한강 아래쪽인 위례성 지역에 오게 되는데 그 온조는 위례성에서 이제 그 뭐지 나라를 건국을 하게 돼. 그리고 이름은 이제 십제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비류는 지금의 인천으로 이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미추홀 지역으로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라를 건국하게 돼. 그런데 그 비류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잘 되지 않았어. 그래서 온조가 그 비류가 죽고 난 다음에 온조가 그 비류가 갖고 있던 그 영역을 모두 포함시켜서 백제라는 나라를 이제 건국하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백제의 건국 신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책을 보다 보면 백제의 유물들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아. 이제 그게 그 비류하고 온조가 그 건국한 그 뭐지 건국한 시조가 어디서 왔다? 그 고구려에서 왔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계승했다는 거, 이렇게 연관된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어. 그래서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백제 같은 경우에는 그 뭐지 성이 있잖아, 그지? 그 뭐지 왕의 성씨, 왕의 성씨가 부여씨야. 그래서 부여, 고구려, 백제가 연관됨을 이제 알 수가 있다 얘들아. 됐나요? 괜찮죠?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선생님은 이제 포항에 살거든. 그래서 경주야. 그 경주 지역에 가면 선생님은 나정이라는 곳을 갔다 왔거든요. 나정우물. 그 나정우물에 백마가 나타나요. 백마가 나타나고 그 백마가 알을 하나 놓고 가게 된다. 놓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원래 경주 지역에는 6개의 촌이 있었는데 그 촌장들이 그 알을요 이제 돌보게 돼요. 그리고 그 알에서 나온
분이 이제 박혁거세가 되는 거야. 그리고 박혁거세가 이제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공포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신라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로 뭐 서라벌 뭐 이런 내용을 쓰게 이런 글자를 쓰게 되고 나중에 지증왕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신라 역사를 배울 건데 지증왕 때 이제 신라라는 이제 국호를 쓰게 된다. 됐니? 이제 그런 이제 변천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금강가야가 되는데 가야가 되는데 가야는 선생님이 이제 6개 이렇게 금강가야를 이제 적어놨다. 원래 가야는요 6개 이제 동맹국 연맹국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리고 이 나라는 좀 잘 살았어. 왜냐하면 가야국은 그 뭐지 철이 생산되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 철을 이제 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쪽에다가 낭낭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뭐 나라로서 이렇게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나라 꼭 굳이 나라가 있어야 될까? 뭐 이렇게 뭐 나라로 성장하지는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야 같은 경우에는 그 삼국 시대에 그냥 삼국 시대와 이제 가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오게 돼. 그래서 연맹국이라는 걸 잘 기억하면 되고 가야에도 가야에도 이제 왕이 없었다 처음에는 왕이 없었고 거기 이제 다른 이제 왕을 이제 좀 기다리게 되지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구지봉이라는 그 곳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왕을 달라고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 뭐지 상자가 하나 내려오는데 그 상자에 6개의 알이 담기게 돼요. 그리고 그 6개의 알 중에서 제일 먼저 이제 그 알에서 이제 깨어난 아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김수로라는 금강가야를 건국하는 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금강가야가 이제 이 가야 연맹을 주도하게 된다. 그리고 6개의 가야 그 알 6개에서 나온 사내 아이들이 그 가야를 각각 이제 가야국의 이제 왕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금강가야, 대가야, 뭐 성산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그리고 소가야 이렇게 이제 그 뭐지 형성되게 되고 금강가야는 지금의 이제 김해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도 김해도 갔다 왔거든요. 김해 갔다 왔는데 김해는 조금 전체가 경주처럼 이렇게 뭐지 문화재처럼 이렇게 돼 있어.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 도시고 그리고 그 구지봉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되게 낮아요. 나는 되게 높은 봉우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그 시내 한가운데 봉우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조금 의아했어. 조금 의아했다. 그러니까 경주보다는 훨씬 좀 작았어요. 작고 볼거리는 괜찮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건국신화다. 보면 보통 이제 고구려나 그 주몽이나 그다음에 뭐 박혁거세나 그다음에 가야를 이루는 여섯 왕 같은 경우에는 알에서 이제 태어나게 된다 그지. 그래서 알에서 태어나게 되고 그 백제를 세우는 이제 그 뭐지 비료학 온조지 그지. 온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 아기로 이제 태어나게 된다. 이게 되게 웃긴 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문제 보면은 건국신화 중에 좀 특이한 게 백제만 건국신화 좀 달라. 그 알에서 태어난 아이가 없어. 사람으로 태어나. 그래서 조금 보면 이제 왜 알에서 태어났냐고 그러더라고 애들이. 근데 알에서 태어났다는 거 보면 좀 신성하잖아. 좀 사람들 일반 사람이라 보기에는 좀 특별한 사람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좀 신격하기 위해서 이런 신화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고구려를 할 거야.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할게. 그래 하는 게 맞겠지, 그지? 원래는 전성기를 이끈 나라는 백제가 먼저거든요. 그래서 백제, 고구려, 신라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일단 고민 한번 해보자. 해보고 다음 분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삼국시대 들어갑시다. 알겠죠? 건국신화는 삼국유사 이련 스님이 썼는 삼국유사 있죠, 그죠? 거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읽어보고 우리 시작합시다. 끝.